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이고 오늘의 최고 온도 14도, 최저 온도 9도, 비가 살짝 내릴 수 있는 약간 추운 날씨에 인사드렸습니다. 네, 비는 실제로 내렸죠? 네, 비가 왔습니다. 네. 월요일이고 이번 주 끝나면 1사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장님들, 직원들 1사분기 마감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아마 언지가 필요한 월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네, 제 기준에 신기한 그런 뉴스를 봤어요. 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자. 스위스 이어 영국, 호주 시동 걸었다. 네, 근데 네, 제 상식에서는 네. 미국이 가운데 있는 건데 얘네보다 먼저 내린다고 좋을 게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면 뭐가 될까요? 그 인과로.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아니면은 비활성화될까요? 일단 저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죠? 네. 뭐 스위스, 영국, 호주 뭐 관련돼서 유럽 쪽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미국보다 경기가 좋은 편일까요? 아니면 덜 좋은 편일까요? 덜 좋은 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여기 하고 나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먼저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당연한 인과를. 아니, 어차피 미국이 내리면 미국이 먼저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먼저 활성화가 되는 전략을 짜는 게 2등 전략으로는 당연한 전략 아닐까요? 그렇네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본다고 봤고, 실제로 이 매일경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1등 부자, 2등 부자, 3등 부자 있는데, 2등 부자는 항상 눈치를 보겠죠. 누굴 봅니까? 1등 부자. 3등 부자는 2등, 1등. 맞습니까? 네. 근데 1등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창출을 빨리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공매 넘긴 PF 사업장 단가트도 안 팔린다. 네, 이거는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낙찰도 안 되고 선순위 채권자도 보전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네.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값 안 되면 더 팔아야죠. 더 싸게 팔아야죠. 통상 우리가 MPL 할 때 기준은 30%예요. 매가 기준. 근데 감정가 기준 한 30%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죠. 반값이면 50%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아직은 비싸다? 네. 어, 공매에 넘어갈 정도의 사업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외국 쪽의 펀드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매가의 30% 이하로 사야 되고요. 통상 25에서 30% 정도로 떠야 거기에 기존에 대한 어떤 처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돈을 투자해서 되팔아서 한 2, 30% 정도 많으면 4, 50%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NPL이잖아요. 근데 NPL이랑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이미 공매가 넘어갔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반값에 팔리는 게 특이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도 양극화, 서울 44주 연속 상승, 네, 속 대구 23주째 하락. 네. 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하락 중인가요?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이제 공급이 매우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 겪겠고요. 근데 지방은 아무래도 공급이 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대비 수요예요. 근데 공급 대비 수요를 따질 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입니다. 서울의 일자리 절반은. 강남이죠. 네.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일자리가 대구에 많았다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근데 부산이든 대구든 지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 서울을 보시는 게 맞고 서울 중에서도 이제 한강 벨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남이 핫하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사실 뭐 강서나 무슨 마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잘 되는 경우도 왕왕 봤지만 강남이랑 가까운 뭐 남양주, 양주, 또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 뭐 여기 위례 이런 데들에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건 서울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지금 공사비 올라서 재건축 어렵고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결국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는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팔려고 할 거고 뭐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됐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맞다고 봅니다. 사전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인데 네, 제가 오다가다 살짝 스리슬쩍 들기에는 네, 요즘 젊은 사람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론과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이거든요. 거긴 대전이잖아요. 대전 옆에 뭐 있어요? 세종 있잖아요. 거긴 또 나름 핫해요. 거긴 공기관도 가 있잖아요. 대구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맞죠? 부산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세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시간 이내에 있는 데들은 소득 수준이 낮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는 앞으로도 전망이 좀 더 있다고 보여줘요. 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기관에 이제 파생되는 일자리들도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돈이 도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될 거고, 돈이 돌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급은 결국 외지인들이 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무거워지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전 제주도라고 보거든요. 제주도에 엄청나게 금액들이 빠지고 있고 미분양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에도 잘 되는 데들은 잘 돼요. 이게 서비스가 좋은 데들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손님들이 있는, 그러니까 팔아줄 사람들이 있는 브랜드가 있거나 컨셉이 명확하거나, 예, 그런 약간의 좀 이제 탑티어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전은 뜨지 않아요? 세종은 뜨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보다는 덜 뜨고 있는 건 더 맞고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이래요. 공사비를 못 받는 전문 건설 업체 급증. 네, 이거 심각해요. 또 다른 IMF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IMF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IMF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게 온다. 그럼 이제 뭐가 출연한다는 공식이 있나요? 영웅이 출연을 했었죠. 부자가 나와요. 아, 네. 네. IMF처럼 어려워지고 다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경매로 부동산의 물건들도 제값어치보단 더 저렴하게 많이들 나와지고,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움직여서 그것들 겟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기본적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가거나 경제가 활용이 돼서 다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돈을 벌고 차익 실현하고, 이거의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현금. 시국이 어려워질 것 같을수록 일단 총알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총알이 확보되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쥐고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매가 기준의 30% 이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움직이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출 50% 미만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축 현장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여지도 있지만 결제도 잘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하반기 되면 풀릴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예, 오늘도 3월 25일 힘차게 하루 한 주였을 텐데요. 지금 되게 좋은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총알을 잘 킵하시고 적정 시기가 나타났을 때 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동원이었습니다.